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 드림.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골목길이 3년 전 그 쓰린 사고가 났던 현장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추모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왼쪽에 보면 KBS 방송 카메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쪽 골목길에는 아까 정치인들도 여러 다녀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도 벽으로 막혔고 이쪽도 벽으로 막혔고 도로 폭이 채 4m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이쪽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이쪽이 아마 준주거 지역이고 그럴 겁니다. 서울의 여러 구도심들 보면 지적도가 꾸불꾸불한 것들이 대단히 많죠. 그 지적도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거 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것들입니다. 물론 이 도로는 그때 난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일반 상업 지역이 있고 그리고 소방도로 하나를 두고 맞은편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제가 할로윈에 여기를 나와본 적이 있어요. 이 골목길을 지나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질서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할로윈 파티를 하기에는 골목이 너무 좁다, 부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일까요? 도시개발 사업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개 필지를 하필해서 짓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뭐 추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도시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너무 좁고 이 건물들도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 없는 건물이 뭐 몇 개나 있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로윈 파티를 강남역 인근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었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강남역은 도로가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꽤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보면은 다 위반 건축물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태원이라는 입지에 맞춰 가지고 더 큰 건물을 짓게끔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다면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서 다시 도시계획 도로 확충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낡은 건물들이 빨리 부시고 더 큰 건물로 딱딱 지어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대로변 바로 뒷골목이어서 도로라도 좋죠. 이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올라가고 나면 도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어. 자,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아까 봤던 낡은 건물들 옥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와, 굉장히 뭔가 정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골목길이 꾸불꾸불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난 지점에서 동북쪽, 저는 지금 약간 서쪽입니다. 동북쪽으로 가면은 고급 주택가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쪽도 도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지적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기 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이고 지적이란 말이죠. 그죠? 레트로 감성도 좋지만 그 레트로 감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하고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은 것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도시계획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해상교통사고였던 세월호 사고, 이태원 사고,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그 붕괴 사고, 그리고 무한공항 사고. 우리는 늘 그런 사고를 가까이서 접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그런 걸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유독 관계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겠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만든 사람을 감옥 보내겠다, 구속시키겠다, 방에 이렇게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는데도 보니까 플래카드가 여러 개가 붙어 있었는데, 누구를 처벌해라, 뭐 누구는 사죄하라, 그런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로를 넓히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여기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많고, 자기 건물에서 밖으로 달아내 가지고 사실상의 도로를 좁힌 그런 건축물들을 철거하라, 진짜 원인이 되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플래카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 매니저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곳 매출이 그 사고 전 매출의 한 90% 선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큰 끔찍한 재앙 같은 사고가 있었던 것이 그래도 조금씩 잊혀지고 상권이 활기를 돈다는 것은 어쩌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 아픈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은 또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화만 다시 되살아난다면 언제고 그런 사고는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다 보이는데 경치가 참 좋네요. 오늘 촬영하는 이 시점이 10월 29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3년 전 사고를 생각하면서 이태원에 나와서 대답회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